어, 소리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 18번 강의 퓨처 오브 NLP하고 딥러닝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막 기술적인 얘기는 많이 나오진 않고, 어? 아, 재원님 있죠. 어떻게 이거 그 설정이 있을 텐데. 오디오 읽은 게 이거 이렇게. 근데 이게 뭐지? 좀 막 자기 과제 얘기 막 하고 그죠? 그게 한 3분의 1인가 그러네요. 네, 아닌가? 마지막에 또 질문 매닝 교수님 혼자 막 독백을 맞아요, 하시기도 맞아요.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2, 30분 정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오브 컨텐츠는 원래 저희 강의에서는 한 5개에서 6개 섹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 중에 한 두세 개 정도는 하나로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 개로 구성을 해봤고요. 첫 번째로 이 당시에는 GPT-3가 되게 좀 임팩트가 있던 때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먼저 GPT-3에 대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학습 방식 저기 어텐션하고 트랜스포머스 넘어오면서 그 모델 규모를 되게 많이 키웠죠. 그래서 학습 방식을 되게 추상화해가지고 총 세 단계로 요약을 하면은 맨 처음에 학습 가능하도록 변환해주는 거, 뭐 언어로 표현돼 있으면은 얘를 인베딩 해가지고 숫자 형태인 벡터 혹은 배치 처리를 하면은 매트릭스 형태로 바꿔주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인간의 언어를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들을 학습 데이터로 삼아서 이제 신경망 통과시켜서 로스 펑션까지 이르는 과정이 있고 그 로스 펑션까지 있었던 계산값들을 다 저장을 해둬서 이 미분값들 저장해둔 다음에 백프로파게이션 이용해가지고 최적화를 수행하는 이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라지 모델을 넘어오면서 이 데이터가 매우 많아졌다는 점이 좀 특이점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 트레인 데이터가 많아졌다고 했던 것에서도 라지라고 할 수 있지만 모델 자체에다가 라지라는 표현을 붙였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가 많다는 뜻보다는 이 넘버 오브 파라미터스 모델 크기가 이전에 비해 매우 크다는 뜻에 가까웠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델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지다 보면은 어떤 특성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강의에서는 emergent abilities라고 표현을 하고 대표적으로 저희 이 스터디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학습을 이런 식으로 혹시 마우스 커서 잘 네네, 보이시나요? 잘 보여요. 이런 식으로 보라색처럼 학습 데이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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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면은 이 인컨텍스트 러닝에서는 그 인풋 값에 이런 식으로 줘도 그 다음 값을 예측하는 도움이 되는 그런 특성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모듈 사이즈가 저는 확실하지 않은데 7에서 8B 정도 되면 뭐 이런 특징이 나타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또 스몰 랭귀지 모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좀 많이 적어질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적어도 이제 이 정말 컨텍스트 러닝이 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막 모델 단에서 막 3B짜리인데 인컨 텍스트가 됩니다라고 하는 사례를 보지는 못했어요. 음, 아직까지는 7, 8빌리언 정도가 한계인 것 같고, 아마 제가 몰랐는데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특정 파라미터 수가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emergent abilities가 나타나더라 라는 식으로 강의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 GPT-3의 장점을 어, 요약을 하면은 뭐 컨셉을 블렌딩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게 기존의 워드백에서 저희 단어를 워드로 인베딩 해가지고 막 퀸 더하기 그거 있죠. 막 남자 하면은 막 킹이 된다. 맞나요? 아무튼 그게 네. 있었는데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에어플라이너하고 칼을 섞으면은 어칼드 플라이 막 이런 식으로 수식어도 할 수 있고 올드하고 뉴를 섞으면 막 리사이클드라고 새로운 개념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단순히 단어 사이의 벡터를 종합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개념을 약간 혼합한다는 식으로까지 가능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좀 신기했는데 hierarchy하고 attire 의상이라는 두 단어를 결합하라고 블렌딩하라고 주면은 뭐 CEO 사례를 들면서 사회적 계층이 높은 사람은 복장도 막 다른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개념을 혼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희 챗GPT 막 넘어오면서 막 단어 두 개 주고 이거 해서 이야기에 써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제로 잘 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렌딩 컨셉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고 카피캣 아날로지 프로블럼스라고 해가지고 이건 예시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은데 뭐 A, B, C가 뭐 A, B, D로 바뀌었다 그러면 P, Q, R은 어떤 식으로 바뀔까? 라고 물어보면은 A, B는 그대로 있는데 C가 D로 바뀌었죠. 알파벳 다음 글자. 그래서 P, Q는 그대로 있고 R 다음인 S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두 사이의 이 비유를 잘 해낼 수 있는지 물어봐가지고 GPT-3가 답변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R을 잘 S로 바꿀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잘 해낸다. 라고는 하는데 조금 더 복잡해지면 잘 못하는 특징을 보이더라고요. GPT-3에서는. 저도 이거 약간 교류 행사 같은 데 가갖고 해봤는데 네. 거기서 퀴즈를 줬거든요. 막 음. 더 지니어스처럼 해갖고 중간에 있는 연산자가 뭔지 밝혀라 이런 거 했는데 예시 줘도 못 맞추더라고요. 아, GPT-3라고 맞춘다. 예? GPT-3라고 맞춘다고. 네, 못 맞췄어. 막그 1 물음표, 3은 뭐 13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갖고 얘네가 뭐 더하고 빼는 거냐고 이제 뭐 얘네를 더해서 뭘로 나누면 나눠지고 이런 거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거 못 맞추더라고요. 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알파벳 순서 같은 거 정도의 간단한 어널로지는 잘하는 것 같지만 뭐 성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한 수준은 잘 못하는 것 같고 뭐 저는 신기했던 게 1, 2년 만에 저희가 챗GPT 활성화되고 뭐 GPT-4 나오고 최근에 GPT-4.5까지 나오면서 이런 능력이 막 그렇게 놀랍지는 않을 정도로 저희가 오히려 인식의 성장이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 GPT-3가 나올 때만 해도 이게 되게 혁신적인 블렌딩 컨셉이나 커피캔 어널지 프로블럼스가 되게 혁신적인 능력이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3가 반면에 보이는 단점 같은 거는 수학적 논리적 추론과 같이 세부 문제로의 분해가 필요한 약간 복잡한 문제, 이게 어려운 거 있고요. 영구적인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강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GPT-3 모델을 가져올 수 있다면 이 모델 관점에서는 파인튜닝과 같은 방법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GPT-4 같은 거는 모델이 풀리지 않았을 뿐더러 오픈AI에서 그냥 뭐 파인튜닝 하는 방법은 제시해주고 있지만 모델 파라미터 단에서까지 접근은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모델 관점에서는 파인튜닝 같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인컨텍스트 러닝에 대해서 막 이런 식으로 인풋을 주면은 다음 대화 이제 시소를 삭제하고 다음 대화를 할 때 이 기존에 했던 이 컨텍스트가 날아가 버린다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컨텍스트 러닝이 히스토리가 날아가면은 이게 휘발된다 라는 식으로 단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이거는 인간 수준의 일반화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어, GPT-4.5 나오고 뭐 GPT-5 나오고 해도 계속 이런 문제는 제기가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인간 수준의 일반화가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저희 확실하게는 정의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약간 넘을 수 없는 벽, 저희도 뭔지 모호하게만 알고 있는 일단 GPT 나오면 LLM 나오면 인간 수준의 일반화는 무조건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좀 저는 태클을 걸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일단 GPT-3에 대해서도 동일한 한계가 제시가 되고 있고 언어 기반으로 학습되어 있다고 해서 이 당시에는 막 멀티모달까지 가지는 못하고 이 텍스트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했다는 것도 단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해결된 거, GPT-4 지금 저희가 봤을 때 해결된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수학적 논리적 추론 같은 거는 전 생각할 때 어느 정도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GPT-4한테 수능 문제 같은 거 찍어서 주면은 뭐 잘 푼다더라 막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한 수능 수학 그냥 그대로 이미지로 주면은 한 4, 5등급 정도 나오더라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거 국어는 2 나오고 수학은 네, 4, 5 나오고 맞아요. 사회는 3 나오고 그런 어? 거.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논리적
초론같이 5등급 비면 뭐 평균 정도 등급이니까 세부 문제로 복습 어느 정도 잘하는 것 같고 영구적인 업데이트도 뭐 파인튜닝 뭐 라마 같은 경우는 모델 파라미터 단위까지 접근을 할 수 있고 GPT에서도 제가 방금 언급했듯이 파인튜닝 해주고 있고 최근에는 막 기업용으로 GPT 오픈 AI에서 막 풀어뒀다고 하더라고요. 그 레그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거 그 기업 단에서도 좀 쓸 수 있게 좀 기능을 열어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것도 좀 많이 극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인간 수준의 일반화가 뭔지 아까 말했듯이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같고 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극복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언어 기반으로 학습하는 것도 GPT-4o 같은 경우는 뭐 언어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시각 정보나 음성 처리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고 현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그나마 좀 엄밀하게 내용의 무게를 실어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컴포지셔널 레프리젠테이션하고 시스테매틱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컴포지셔널리티하고 시스테매틱시티가 뭔지 설명을 하면은 이거는 The meaning of an expression is a function of its parts. 이거 뭐 몽테규 사례를 들면서 좀 복잡하게 하지만 그걸 되게 러프하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는 정의를 하겠다라고 강의하시는 분께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 언어 표현의 이 진짜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표현들의 어떤 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데 예시를 들어보면 뭐 빨간 사과를 먹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표현을 이해할 때 빨갛다가 뭔지 사과가 뭔지 먹다 뭐가 뭔지 이것들을 각각의 의미를 알고 그것들을 컴포즈 해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이 전체 표현을 알죠. 근데 다만 이런 게 컴포지셔널리티가 완벽하게 동작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막 마음을 먹다라는 약간 관용어구 같은 게 있다면은 이거 마음 자체를 막 입으로 먹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자체의 표현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컴포저널리티가 적용될 수 있지는 않는 것 같고 다음으로 시스테매티시티는 the sentence we use have a definite and predictable pattern 뭐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들 사이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라고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순 같은 것을 들면은 철수는 영희를 좋아해라는 문장 의미를 한다면은 영희는 철수를 좋아해 이걸 서로 뒤집었을 때의 문장도 의미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컴포저에이셔널리티하고 시스테매티시티를 정의를 하고 과연 LLM이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이어서 탐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컴포지셔널리티부터 먼저 말을 하면은 이 뉴럴 모델 저희가 트랜스포머로 대표되는 뉴럴 모델 혹은 레프레젠테이션이 이런 컴포지션을 한가라는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요. 이 컴포지셔널리티를 측정하는 방법이 단어들의 조합으로부터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함수, 이 펑션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지, 잘 포착해낼 수 있는지 측정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TR이라는 지표를 도입을 하는데 이 TR은 트리얼 리컨스트럭션 에러라고 해가지고 어떤 표현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걸 트리 관계로 잘 요약을 할 수 있는지 라고 해서 함수 관계를 트리 구조, 이 문장이라는 것에 함수 관계를 포착하기 위해서 트리 구조로 환원해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소식이 나와 있긴 한데 강의에서도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트리 구조라는 게 F라는 게 있다면은 이 F에 근사하도록 F 햇을 설정해요. 그래서 F와 F 햇 사이의 이 차이가, 이 차이인 델타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이 목적 함수를 에타를 설정해가지고 어, 함수 컴포지셔널 한 걸 최대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신경망 모델의 학습과 TRE의 추이를 살펴보니까 학습이 이게 축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I 세타하고 X라고 하는 것을 세타라고 하는 건 모델의 파라미터를 의미하고 X라고 하는 건 트레이닝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해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세타
I라고 하는 거는 그 상호 정보, mutual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 학습 초기에는 모듈이 데이터를 모두 메모라이즈 하려고 하니까 둘 사이에 상호 정보가 많고 이 백프로 로스를 산출하고 백프로 진행해서 학습이 진행될수록 일반화가 진행되어서 이 둘 사이의 상호 정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학습 진행 방향이 이 I가 뭐 완전히 선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학습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TR도 똑같이 이게 점을 찍어 놓고 이걸 회귀 분석, 성형 회귀 때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건데, 그래서 학습이 진행될수록 이 TR도 떨어지더라 라고 해가지고, 음, 좀 복잡해가지고 논증 형식으로 요약을 해봤는데, TR이가 감소하면은 컴포지셔널리티가 생긴다고 저희가 이 전 슬라이드에서 가정을 했었죠. 그래서 차이가 최소화되는 걸. 다음 학습이 진행될수록 얘가 감소한다라는 것도 방금 설명을 드렸고 이 이 표를 통해서 상호 정보가 감소할수록 TLE도 감소한다라는 이 선형의 결과를 얻었고 따라서 학습이 진행될수록 얘가 감소하니까 TLE가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학습이 진행될수록 ATR이 감소하면 컴포즈 생성이 나니까 학습이 진행될수록 이게 생긴다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철학고에서 이렇게 많이 하나요? 네, 논증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되게 깔끔해서. 아, 제가 기본 논리학 같은 궁금했던 거. 게 네, 그 앞 슬라이드 보면은 네, 체이 구조에서 네. 이 뭔가 람다 대수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데 왼쪽에 음, 근데 그것들이 이 모델에서 어떻게 적용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해놓은 건지. 저는 알아보기 쉽게 그냥 일종의 표시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규칙에 대해서 그 가이드를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거는 약간 목표에 해당하는 그 이제 모델이랑 제일 비슷한 디시전 트리를 만든 걸로 이해했거든요. 음. 아, 그러니까 저도 디시전 트리 만든 걸로 이해했는데 네, 그 여기 표현 보면은 람다 F 어쩌고 그러니까 함수로 바꾸는 게 컴포지셔널 뒤에 그 주요 내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사론적으로 그러니까 촘스키안으로도 해석할 수 있냐 저는 이런 얘기로 음, 알아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가이드를 한 건지 아니면은 결과물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냥 표시한 건지 같은 거였던 건데 아, 이제 후자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 주신 거. 네, 저도 가이드를 따로 주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후자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강에서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LLM이 비판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통계 기반 아니냐. 아, 근데 아니다. 언어의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음, 그걸 증명하고자 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음, 이것도 잘하잖아. 이렇게 하면 증명이 되는 음. 거니까. 구조도 잘 언어학과에서 포착할 수 있다. 네, 언어학과에서 LLM 싫어하는 사람들은 쟤네는 저런 논리적인 거 못할걸? 음, 이거가 하나의 비판점입니다. 음, 맞아요. 다음 토큰 결국엔 왜 다음 토큰 예측하는 뭐 통계적 머신이다라는 비판이 있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컴포지셔널리티도 잘 하더라 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철학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논술을 먼저 주고 이를 한번 비판해보라라고 뭐 중간 과제를 줘요. 아,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격은 1, 2, 3번이 잘못됐거나 1번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TR을 감소했더라도 이 생기지 않는 예시를 보이거나 이 관찰이 잘못됐다는 거는 저희 수준에서는 좀 볼 수가 없고 혹은 이 4번에서 2, 3번에서 4번 이끌어내는 이 논리 규칙이 잘못됐거나 이 5번에서 1, 4번에서 5번 이끌어내는 이 논리 규칙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한 5페이지 정도 막 쓰라고 합니다. 어, 어려웠어요. 식으로 논증을 정리를 했었고 다음에 컴포지셔널리티를 보였으니까 시스테매티시티를 보면은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제일 먼저 궁금해해요. 그래서 이거를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먼저 문장을 아톰이라는 단위로 분해를 하고
이 아톰의 조합을 일컬어서 얘네들이 조합 아톰들이 합쳐지면은 컴파운드가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테매티시티라고 하는 것은 이 결국 패턴을 찾아내기 위한 거니까 아톰하고 컴파운드가 사이가 크면은 아톰에다가 패턴이 더해져서 컴파운드가 되는 거니까 이 패턴을 잘 포착해낼 수 있도록 트레인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체르노프 계수가 도입을 하는데 전 이거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체르노프 계수가 0과 1 사이에 있긴 하지만 0이면 두 분포가 멀리 떨어져 있고 1이면 일치한다. 1에 가까워져 두 분포가 서로 가까워진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적 함수를 설정을 하고 이 컴파운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게 이 D 밑에 있는 DC예요. 다이버전스 C이고 이거는 맥시마이즈 되고 이 아톰 다이버전스 이 위에 있는 DA라고 하는 것은 미니마이즈 되도록 트레인 데이터셋 혹은 테스트 데이터셋을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컴파운드 다이버전스 밑에 있는 이 DC는 맥시마이즈 된다고 하는데 이 1 마이너스 이 체르노프 계수니까 얘가 맥시마이즈 된다는 것은 이 체르노프 여기 체르노프 값이 서로 줄어든다는 거죠. 빼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값이 줄어들면은 두 분포가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죠.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 컴파운드 사이, 트레인하고 테스트 사이의 컴파운드 분포는 서로 불일치하도록 한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슷한 단어로 서로 최대한 다른 문장을 만드는 맞아요. 거예요. 네. 아톰은 반대로 아톰 분포는 서로 일치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톰을 보면은 트레인하고 테스트가 있으면 쓰인 언어 표현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걸 아톰으로 분해를 하고 이걸 컴파운드로 바꿔가지고 이런 아톰은 서로 비슷한 분포를 가지고 있대 컴파운드는 다르도록 해주는 뭐 트레인 데이터셋을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컴파운드 다이버전스를 측정해 보니까 이 CFQ라고 하는 게 줄임말이었는데 컴포지셔널 프리베이스 퀘스천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 컴포지셔널리티를 막 구별하진 않는 것 같아요 CFQ가. 근데 뭐 이게 모델 파라미터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 값이 증가해가지고 결국에 일반어를 더 잘 하는 것이고 이 시스테매티시티도 잘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는지까지는 제대로 언급해주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값이 증가했으니까 일반화도 잘하고 나라 시스테매티시티 생기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테매티시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NLP에서 모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하고 뭐 다른 모델리티까지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NLP 모델이 있자면은 먼저 트레이닝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누고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통해서 모델 학습을 시키죠. 근데 이거를 평가를 할 때 이거 고정된 데이터 소스로 얻은 게 아니라 모델의 아웃풋을 보고 인간이 다시 약간 새로운 예시들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어떤 예시를 추가해 주냐면은 모델이 약간 여기서는 클래시파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뭐 유해한 표현을 작성한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모델에 크랙을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을 약간 이그샘플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보충한다라고 해서 다이나믹 벤치마크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막 벤치마크까지는 조금 표현이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데이터셋을 이렇게 보충해준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한계를 조금 전 생각을 해봤는데 전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크랙을 할 수 있는 예시를 좀 많이 떠올려야 되는데 제 창의력이 부족해서인지 이 사람이 뉴 이그샘플스를 계속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어디에 약한지도 감으로 해야 돼. 맞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좀 유해한 표현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전화번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좀 혼자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입력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안 쓰도록 훈련이 됐으니까 이런
여기로 넘어오는 케이스를 찾기가 조금 어렵죠. 특히 모델이 좀 발달해질수록. 아, 그럼 요즘 약간 세이프티 쪽에서 많이 하시는? 세이프티 쪽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업무의 일환. 아, 일환이에요. 네, 세이프티 쪽을 도와주는. 도와주는. 아, 그래서 과정 요약을 잘 이런 식으로 했고요. 풀 모델과 풀 속인다 이런 식으로 다른 휴머는 아니지만 모델을 속이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약간 크리에이티비티가 중요해진다 막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인 것 같아요. 음, 네. 음, 뭐 다른 모델리티까지 넘어간다고 하는데 뭐 슈퍼바이즈 코퍼라 있고 GPT-3는 웹에서 크롤링 해와서 데이터를 먹여줬죠. 스케일 데이터까지 있고 그다음에 월드 스코프 3에서는 다른 모달리티 섞어가지고 GPT-4 같은 경우는 막 시각 정보를 주거나 말하거나 해가지고 이런 정보들 처리할 수 있게 말을 해주고 인바디먼트는 뭐 로봇식으로 해가지고 막 어떤 촉감 같은 걸 해가지고 예를 들어 말랑거리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할 때 이걸 직접 물질의 표면을 접촉해가지고 이게 말랑한 거야 라고 막 알려주는 막 그런 단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소셜 같은 거는 진짜로 사회생활을 해보게 하면서 좀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체화할 수 있게 하는 라고 하는데 GPT-3는 여기까지 있고 GPT-4 오면서 여기까지 오고 막 로봇 막 개발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인바디먼트 그다음에 소셜까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발표는 뭐 여기까지 하고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그러면 녹화는 여기서 중지를 하고, 여기 그 다음 거는 녹화는 하되, 이제, 네, 비공개로 네. 그 그 계정이. 중간에 컴퍼레이션이라고 네, 그거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퓨처 뭐 뒷면에 있는 건데 맞아요. 이거를 못한다라는 이게 여기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컴포지셔널리티는 생기긴 하더라. 근데 완전하게 생기진 않아가지고 뭐 앞으로도 막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시스테매티시티는 막 매트릭을 이렇게 TRE가 제시를 하지 않아서 트레인하고 테스트를 어떻게 구분하는지까지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CFQ 막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오르긴 하지만 막 잘하는 것 같진 않더라라고 해서 재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뭐 컴포지셔널리티랑 시스테매티시티를 하려면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저희 랩실에서도 컴포지셔널리티를 이제 임프루브를 하려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아주 잘 되진 않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음, 뭐, 빨간색 큰 동그라미를 배우면 사실 파란색 작은 세모를 생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모든 성분을 다 이제 학습한 후에만 생성할 수 있다. 이런 음, 그런 D4에서 저거 측정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그런 아,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사이즈 자체가 다를 텐데. 무조건 좋아지긴 했을 텐데 네, 얼마나 좋아졌을려나. 70, 80 이렇게 가 있을지 음, 40 몇씩 있어서 그렇게 해보고 싶지만 어떻게 할지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그래, GPT-3가 5 이 모델보다 좋은 거 아니야? 맞아요. 이거 GPT-3도 말을 안 해놨더라고요. 15까지만 얘기를 하고 코드가 없어서. 그런 거. 그래서 아직도 연구는 GPT-2로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음, 허빙 페이스에 풀린 모델일까요? 모델 2까지밖에 맞아요. 없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GPT 말고 GPT에 필적한다고 알려져 있는 오픈소스 모델들은 할 수 있을까요? 음, 라마 같은 라마 그룹도 공개가 되었죠. 음, 뭐가 뭔가요? 네? 그룹이요, 그룹. 아 그룹 2도 공개돼 있나요? 몰라요. 그룹 2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좀 한 하죠. 그리고 젠마? 젠마? GENM 제 음,
제미나이도 있고 젠마도 아, 있어요. 정말. 그 라마 같은 거 쓰나요? 그 라마 쓰긴 하는데, 네.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한국어를 잘 못 만들더라고요. 특히 막 레그 태스크를 주면은 이상하게 영어를 생성해 버려가지고 안 쓰는 편입니다. 그 자체 멜지 자체 랭귀지로 됐습니다. 네, 그거 그건 이름 맞아요. 뭐예요? 그거는 이름은 엑사원이란 아이예요. 엑사원? 아, 네, 들어본 것 같은데. 최근에 3.0이 풀려가지고 허깅 페이스에서 공개가 됐거든요. 오, 있었어요. 음, 어, 연구원에서 공개를 했는데 뭐 써보시고 후기를 약간 한국어 특화한 맞아요. 한국어가 아. 영어예요. 근데 영어는 그래도 다른 모델만큼 영어를 잘 하는데 한국어도 한국어도 잘하는 약간 식으로 있어가지고 허깅 페이스에 그거 만들어서 약간 하려는 게 뭐예요? 그거는 약간 기밀인가요? 네, 아주 큰 틀에서는 약간 네. 어떤 약간 냉장고에 하려고 한다던가 그런 건 없나요? 어떤 거요? 온 디바이스로 하는 거예요. 어, 냉장고 막 세탁기 이런 데다가 아, AI 달면. 그거 저는 전자 쪽은 아니어서 잘 모르긴 하는데요. 그냥 저희가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모델에서 좀 성능을 잘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은 장기 목표 같은 건 아직 공개가 안 되고. 그런 저희도 연구하는 사람도 모를 수도 있겠네요. 일단 내보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여기 7.8B 정도 사이즈 되긴 하는데 인스트럭션 툰까지 돼가지고 모델 받으셔서 이런 식으로 써보실 수 있어요. 모델 설명은 저보다 여기 나와 있는 리드미가 훨씬 잘 설명해주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벤치마크도 뭐 성능 나쁘지 않다. 비슷한 모델 라마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MT 벤치나 뭐 아레나, 뭐 챗보드 아레나 같은 것도 잘 해내고 코리안에서 그거는 특히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젠마도 뭐 잘하긴 하지만 그사원 잘하더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한국어 모델 고려오실 때 엑사원 이거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엑사원은 수능 1등급 나오잖아요. 수능 국어 그거. 저는 말 아끼겠습니다. 여기까지. 답을 알고 계시는 아니요. 실험해보면 아니, 저는 안 해봤어요. 그걸 잘. 그러면 이거는 승질하고요.